적어도 신차 리스를 받을 때에는 딜러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수입차 업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필히 한 3군데 정도의 견적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독일차 같은 경우는 독일에 본사가 있고 벤츠 코리아, BMW 코리아, 아우디 코리아 이렇게 한국 본사가 있고 지역마다 브랜치들이, 딜러십들이 따로 있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는 뭐 한성이라든지 모터스 원이라든지 어차피 차는 독일에서 수입해서 들어와서 브랜치가 다르더라도 결국은 같은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업체의 마케팅 프로모션이나 리스 이율 정책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3개 정도의 에이전시에서 따로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리하다. 적어도 한 가지 견적으로는 믿지 말아라. 그 사람 자체를 믿지 말아라는 것이 아니라 프로모션이 다를 수 있으니 견적 자체를 믿지 말아라. 오늘 케이스는 바로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하는 케이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네, 오늘 케이스는 BMW의 2020년 7월에 출고된 X4 X드라이브 X라인 기본 모델입니다. 이 차량을 가지고 견적을 비교하지 않았을 때 리스료를 많이 내는 것 외에도 정리를 할 때도 역시 처음에 견적을 잘못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2020년 7월에 출고된 X4 차량입니다. 19년 이후 G02 신형 모델로 나왔고 쿠페형 SUV입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홀수면 SUV이고 짝수면 SUV형 쿠페라는 것은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실 겁니다. 이분은 아무래도 도심에서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X4를 출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검정색에 29,000km 정도를 탔습니다. 한 14개월 지났는데요. 29,000이면 정상 주행거리 범위에서는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2만 km 정도를 저희가 정상 주행이라고 보니까요. 리스 조건은 60개월로 현재까지 14개월 그리고 잔여 개월수 46개월, 매월 115만원씩, 보증금은 제로, 잔존금은 2,100만원입니다. 보증금과 잔존금에 대해서 간혹 물어보시는데 잔존은 리스사에서 60개월 뒤에 인정하는 차량의 금액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내가 나중에 인수를 할 때 이 금액을 내면 내가 인수를 하게 된다. 일종의 유예금으로 보시면 되고요. 보증금은 내가 차량을 인수를 할 때 보증금을 넣게 되면 이율을 좀 낮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내가 차량을 타고 싶다. 이율 좀 높더라도 내가 현재 일시금으로 내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무보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무보증에 실행금액을 살펴보니까 6,992만원, 차량금액 플러스 취등록세, 실제로 보면 한 6,500 정도의 차량금액을 줬다. 리에스 원금 6,026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리스 금액을 이야기를 할 때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미해수 원금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미해수 원금을 중고차 시세로 놓고 등가로 놓고 보면 되겠다. 그때 보는 미해수 원금, 리스사에서 잡고 있는 채권, 요즘 신용대출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금리, 중금리, 그리고 고금리. 저금리 같은 경우는 직장 좀 오래 다니시고 연봉 좀 받으시는 분들은 시중에 있는 은행에서 3, 4% 대출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정도면 저희들이 저금리로 보고, 신용이 약간은 낮으시는 분들 보면 5, 6%짜리 중금리 대출 이렇게 나오잖아요. 리스에서도 이 정도 수준이면 중금리, 그 다음에 고금리는 7% 이상 정도로, 법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금리로 보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무보증으로 한다 하더라도 신차 리스를 할 때에는 중금리 정도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이분께서도 8.5% 고금리를 받으셨다는 이야기.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결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리스 중도 해지를 할 때 리스사에 이야기를 해서 3가지 서류를 받아라. 리스는 중도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리스사의 반납, 내가 인수해서 판매하는 것, 사업자 같은 경우는 계산서를 끊지 않는, 업체에게 승계하고 완납을 처리를 해서 취등록세 덜 내고 계산서 끊지 않는 완납 승계 방법, 그리고 제3자에게 미해수 원금 조건으로 리스 이율을 비교해서 넘겨주는 것. 이 3가지 조건으로 제가 살펴보니 반납하시려면 현재 2,194만원, 대략 2,2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얘는 돈을 더 내야 됩니다. 1년 기준으로 2만 킬로까지 약정인데 29,000km 타셨으니까 14개월 기준으로 놓고 대략 5,000km 정도는 더 타셨다. 200원이라고 놓고 보면 100만원, 2,300만원 정도를 반납할 때 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수해서 승계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
7,079만원 시세로 놓고 봤더니 6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1,080만원 정도. 그리고 제가 완납 승계를 할 때는 보통 중고차 시세의 10% 정도를 올리면 이전한 비용과 마진까지 다 된다고 했으니까 600만원 정도 넣어준다면 1,680, 한 1,700 정도를 보조를 해줘야 된다. 둘 다 참 어마무지하죠. 14개월 동안 115만원씩 냈으니까 한 1,700 들어갔네요. 반납하려면 합치면 4,100만원, 인수해서 승계 완납으로 놓고 본다면 대략 한 3,400만원 정도 할머니 약정을 잘못한 것이 이러한 결과로 나온다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못하겠다? 그럼 리스 승계를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리스 승계를 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리스 원금을 할 때에는 보증금이나 장기 선수금을 차감한 금액을 가지고 중고차 시세와 비교를 해서 현금 인수금이나 인도금이 나온다. 6,026만원은 대략 6천만원 둘이 똑같다고 놓고 보고 보증금 없고 장기 선수금 없으니까 그러면 차는 그냥 넘겨주면 된다. 리스 승계를 하게 되면 그나마도 좀 나은 거네요. 리스 승계자만 나오면 내가 넘겨주면 되니까 지금 현재 운영을 하시는 고객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득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넘겨줄 수는 없다. 왜? 리스를 받으시는 분과 지금 계약자분의 이율 부분을 좀 분명히 봐야 된다. 이율이 8.5%, 고금리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드려서 중금리 수준 정도로는 낮춰서 봐야 된다. 자, 8.5%의 이자를 살펴보면서 제가 이 고객님의 전체 이자 부분을 봤더니 60개월 동안 1,600만원, 1년에 평균 한 401만원, 그리고 매달 115만원 중에 원금이 대략 한 81만원, 2만원 정도고 나머지는 이자더라. 높은 이자율이죠. 그런데 이거를 받으시는 분이 이자를 그대로 받으실 이유는 없잖아요. 남아있는 46개월 동안은 이자를 고금리가 아니라 중금리 수준으로 받더니 이 고객분께서 한 48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면 6% 수준 안으로 내려오겠더라. 그러니까 리스 승계를 할 때 차금액도 봐야 되지만 이거는 이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이자 부분도 살펴서 이자 지원금이 분명히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엔카나 이런 곳에서는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차금액만 보고서 리스 승계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자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 나는 1등급이나 2등급인데 9%짜리 10%짜리 리스 이자를 내가 낼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처음에 업체들 간에 비등을 해서 리스료를 적어도 중금리 정도만 받았어도 이렇게 480만원 지원 안 하고 본인이 14개월 동안 돈 10만원 가까운 돈을 이자 140만원을 덜 냈을 거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620만원을 덜 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이 케이스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비교하시라는 겁니다.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반납하면 2,300만원, 승계 완납하면 1,700만원, 제3자에게 승계가 가능하다면 한 대략 480만원 어떤 걸 해야 되죠? 가능하다면 리스 승계를 해야 되겠죠? 내가 비딩을 안 한 결과로 620만원의 이자를 더 냈지만 지금 가장 잘 정리하자는 이야기죠. 신차 견적을 받을 때 각 딜러십 리스사별로 이자율 프로모션 확인하자, 비딩하자 그런 이야기고 그렇게 잘못됐었을 때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자. 이런 이야기 드리면서 BMW X5, X드라이브, X라인에 대한 리스 중도 해지 케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밴드 찾아오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카TV 정준환이었습니다.